그러니까 위스키의 본산지인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또는 어디야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자 그렇게 많이 잘 안 써요. 아, 그러면 그냥 이거?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그냥 아. 널찍한 거.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리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잔이에요. 잔. 술잔.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와인을 먹었는데 그냥 집에 있는 와인을 먹다 보니까 와인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컵에 먹었거든요. 같이 먹던 친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와인잔에 먹어야지 왜 물컵에 먹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왜 와인은 와인잔에 먹고 위스키는 뭐 이상한 잔 있잖아요. 뭐 이름 모르겠어 어려운 거. 왜 거기다 먹어야 되냐? 저는 그냥 물컵에 먹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시작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우선 술 잔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술잔은 언제 시작됐는가? 이 기록물을 보면은 그 기원전 한 3,000년 전 수메르 문명에서의 벽화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하고 또 부조로 된 조각 같은 데 나오기도 해요. 네, 여기서 잔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것이 맨 처음에 그 잔의 시작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 땅에 떨어진 과실이 자연 발효될 수 있거든요. 잔이란 게 없었을 때는 일단은 입을 대고 마셨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입을 대고 마셨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손을 쓸 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그러겠네. 이렇게 마시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자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잔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나뭇잎, 아, 그렇지. 네. 큰 거 연잎 같이 뭐. 이파리라든지 또 하나는 돌. 돌을 돌인데 깎아서. 뭔가 깎을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살짝 움푹 패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엇이냐? 소 네. 뿔을 보면 뿔을 안에를 깎아서 깎아서. 네, 안에를 솎아내서 마시는 뿔잔이 굉장히 고대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멋있다. 소의 뿔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이 에너지를 받는다. 아, 그 황소나 이런 그 스태미나 이런 느낌. 내가 이걸 딱 잡고 있는 순간 황소의 머리를 딱 잡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왜 우리 화채 먹을 때 네. 수박 네. 속에 다 먹고 그쵸. 헬멧처럼 쓰잖아요. 헬멧처럼 쓰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술 넣어서 먹는 아, 맞아. 술 담으면 맛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못 해봤네,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에는 수박이란 조롱박 같은 거를 갖고 마셨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중요해요. 뭔데요? 빨대가 나와요. 빨대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등장합니다. 오야, 미리 오래됐구나. 네. 근데 빨대를 근데 왜 마시냐?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냐 했을 때 이 거대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긴 갈대 가운데 비어 있으니까. 를 넣고 이렇게 빨아 마시는데 이 빨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의 겉면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있고 아, 위에 떠다니는 거. 네. 두 번째는 이 향 때문에 이 알코올이 휘발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단향을 내뿜어요. 네, 네. 맥주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벌레들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아, 벌레가. 네, 그러니까 위에 다 벌레들이 꼬이다가 위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빨대를 깊숙이 꽂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만. 안에 쪽도 빨아 마시던 거지. 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때 와인잔이 드디어 제대로 된 게 나와요. 등장하는데 얘는 뭐냐? 사발에 다리만 달렸어요. 와인잔은 맞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사발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다리겠네, 그러면. 그렇죠. 두꺼운 다리죠. 두꺼운 다리죠. 그래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와인은 와인만 따라 마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별의별 다 따라 다 넣어서 먹었어요. 아, 약간 샹그리아 그런 느낌. 샹그리아 같은 그냥 와인 칵테일 같은 개념을 말이죠. 바닷물을 넣기도 했어요. 오야, 이게 그럼. 바닷물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아, 소금이니까. 네네네. 그렇게도 먹기도 했고, 근데 이제 와인잔이 얇아진 게 뭐냐면은 유리에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비싸니까 줄였구나. 네, 이게 유리 산업이 커지게 된 계기 뭐냐면은 석탄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로는 1,000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1,500도를 만들 수 있는 올라가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단단한 유리를 통해 유리 잔이 나오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이 전쟁에 많이 휩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독립혁명도 있고, 뭐 칠년혁명도 있고, 오스트리아 뭐 계승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붙여야 되잖아요. 별거에 다 붙인 거구나. 그렇죠. 유리세라는 게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얇아집니다.
야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자를 샀는데 지수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뭔가 세금을 아끼려고 이런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수 진행했던 확보. 것이고. 근데 와인잔이 또 이렇게 생긴 거는 또 최근이에요. 1950년대부터. 이렇게 생긴 그렇죠. 거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위 아랫볼이 넓고 윗볼이 좁은 거. 그래요? 네, 이건 그 전까지 1950. 이렇게 됐나 봐요? 그 전까지 거의 그냥 이렇게. 일자로? 네,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다리만 달린 거. 다르네. 완전 네. 다르네. 이게 이제 그 오스트리아 유리회사 이제 리델사에서 그 와인 제조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와인을 최대한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 해서 향을 모아주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와인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집안의 뭔가 그 저장 용기랑 비슷해요. 항아리랑 비슷하게 그러겠네. 생겼어요. 항아리 네, 느낌이네. 맞아요. 그래서 항아리 같은 느낌으로 유리 항아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 항아리면서 향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그러면 됐다. 이게 와인잔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 돼요? 그냥 이런 데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병납을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와인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와인의 맛과 향과 그리고 맛을 즐길 수 있게끔 최적화된 거긴 맞죠. 내가 그냥 벌컥벌컥 술 마시고 아무 생각하고 싫어 그러면 벌컥벌컥 드시고요. 상관없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일반 잔 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꼭 이렇게 테이스팅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잔 드셔도 좋고요. 그 영화 대부에 보면요,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안 마셔요. 그냥 마셔요? 그냥 우리가 소맥잔 같은 데 마셔요. 벌컥벌컥. 그럼 굳이 뭐 내가 잘못된 건 아니네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궁금한 게 위스키를 와인잔에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센가? 위스키를 와인잔에 마시면 단점이 있어요. 얘가 향을 잘 모아주니까 위스키가 독하잖아요. 딱 향을 맡는 순간 너무 센 향이 확 올라와요. 알코올이. 그래서 위스키는 이렇게 큰 와인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제가 알기로는 위스키 잔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위스키도 뭐 잔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돼요? 뭐 올드 패션드라고 불리는 잔이에요. 이게 1880년도에 올드 패션즈라는 그 그러니까 구식이란 뭐 클래식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그 칵테일이 나오면서 그 칵테일 전용 잔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위스키 잔으로 이제 쓰여졌던 건데 온도록스 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얼음 넣어서 먹는 거? 얼음 넣어서 먹기 편하게끔. 이게 이거는 넓은 거네. 이게 안에를 모아주지 않으니까 향이 이렇게 세질 않아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향이 모아주지 않으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딱 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게 힘들진 않죠. 그러겠네. 향을 어떻게 보면 잘 날아가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잔이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위스키 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글렌캐런 잔. 네. 이름이 뭐 이상한 거. 글렌캐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위스키를 너무 다들 벌컥벌컥 마시니까 그 시음할 수 있게끔 시음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음용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잔을 넓혀져서 향을 모아주고 위로 이제 향을 쏴주는 건데 약간 와인잔이랑 비슷한 근데 거네요. 자극적. 조금 이렇게 먹어요. 크면 향이 너무 진해지니까 세니까. 예, 조금만 넣어서 조금만 즐기라는. 그리고 그럼 이거는 온도록스로 하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온드록스로 마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온드록스로 꼭 먹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테이스팅하기 편하죠. 근데 이 잔을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보면 다 이걸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키의 본산지인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또는 어디야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잔 그렇게 많이 잘 안 써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그냥 널찍한 거 이런 스타일 널찍한 거.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테이스팅 그러니까 시음하고 이런 용인데 맞아요. 시음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왜 글렌캐런 잔 이런 잔 있는데 왜 이런 잔 마시냐니까. 내가 위스키 왜 시음해야 되는데? 그냥 마시는 거지. 그냥 내가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지. 내가 마시면서 뭐 생각도 하고 뭐 맛도 구분해야 되고 뭐 여기에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생각해야 돼? 나 싫다 이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구나.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위스키 잔이 뭐예요, 도대체? 꼬냑잔 스타일인데 정확히 꼬냑잔 아니고 꼬냑잔은 이제 이렇게 넣어서 약간 데워서 먹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처칠 느낌인데? 예, 데워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목이 좀 짧고. 위스키인데 여기 와인잔 비슷하게. 그 향은 좀 즐겨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넓고 좁게 가는 이런 형태가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 일반적인 꼬냑잔. 근데 여기다가 위스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돼요.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전해지지 말라고 이 다리를 잡는 것이 보통 메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증류주는 이렇게
체온을 넣어서 살짝 데워주는 향이 걸 다 올라가? 얘기하죠. 오케이. 왜냐면은 발효주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맛이 잘 변해요. 실질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바로 그 짧은 시간에네. 잘 없지만 그래도 거의 혹시 차이는 모르니까.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케이. 근데 증류주는 우리 살짝 이 체온 정도로 올라오면 향미가 좋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꼬냑은 더 초콜릿 같은 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리고 과실로 만들다 보니까 단향도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더 질긴한 차로 이렇게 진한 거죠. 그리고 진짜 겁나 궁금한 건 우리나라 소주잔 다 똑같아? 왜 그런 건데 저 언제부터 이런 거야? 겁나는 표현이 그럴 때 정말 다양한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잔을 우리가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는데 해봐요. 고기 구워야 되죠. 그렇죠. 거슬려요. 그러네 높으니까. 거슬려요. 네. 쓰러지고 그러니까 키가 작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소믈리에가 와서 위에서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손이 가서 여기 따라주고 막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 대신에 쓰는 게 하나 있죠. 내 손? 그렇죠. 팔. 그렇지 받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그 다리 역할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아. 아니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의 음식 내 손이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뭐 할 때 있어서 최적의 디자인으로.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주잔 만든 사람. 그러니까 거의 뭐 근현대에 그쵸, 만들겠죠? 그쵸.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잔은 진짜 안 할거 이게 비싸서 먹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 이게 되게 신기해. 왜 소주잔이 다 똑같아? 네. 누군가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잔이 없긴 한데 막걸리는 사발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발로 먹는 거예요? 막걸리가 예전에는 대포잔, 대포라고 불렸어요. 큰 잔이라는 뜻으로. 대포 이 대포가 아니라. 네네네. 큰 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막걸리 도수가 낮아집니다. 도수가 낮아지면서 많이 마셔도 좀 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발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죠. 벌컥벌컥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막걸리 사발잔의 또 역사이기도 하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궁금한 것처럼 정해져 있는 잔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와인잔, 위스키잔, 뭐 꼬냑잔 뭐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술만큼은 이 잔이 제일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데요? 소주잔. 소주는 이 소주잔에 먹어야 최고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의 희석 소주는 얘의 맛이 해야지만 진짜 맛이 난다. 막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뭐 일식집 가면은 걔네 그 사케잔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주잔보다 조금 작긴 해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비슷한 도수면은 우리나라 정도 될 것 같은데 걔네는 왜 또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먹이려고 했죠. 그래서 큰 거고? 네, 근데 거의 사이즈가 좀 더 작죠. 그러니까 작고. 사케가 그리고 좀 작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 사람보다는 숙취해소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먹는 거구나. 맞아요. 상술이 껴있는 거네.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잔에 대한 술 마실 때 잔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번 에피소드 정리 부탁드릴게요. 와인은요 병납을 하셔도 되고요. 위스키는 집에 있는 머그잔에 드셔도 되고, 꼬냑은 수저로 드셔도 되는데 소주만큼은 소주잔에 드셔라. 한국인의 뭐 소울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대신 관만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들이 병납을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와인으로. 그러니까. 저도 언젠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멋있어. 그냥 막 무슨 이상한 무슨 종이팩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멋있어. 내가 하면 좀 이상한가? 주사인가? 내가 해도 별로라고 볼 거예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